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 특강 문학 10번째 고전시가 작품인 초한가 장진주사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인 초한가 작품은요, 이름에서 또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초한지라고 하는 삼국지 일화 들어보셨나요?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인 이 초한을 중심으로 한 잡가의 일종입니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A 부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초한지를 알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쉽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서 초나라와 한나라의 대표적인 그냥 기본 배경 지식 먼저 설명드리고 본문과 함께 같이 설명드릴게요. 먼저 우리 초나라의 장수인, 초나라를 군사를 이끌었던 장수인 바로 초패왕이라고 부르는 항우라는 인물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항우라는 인물은 굉장히 좀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미지를 떠올리면 약간 마동석 아저씨 같은 그런 되게 듬직하고 힘센 그런 장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 싸우는 한나라. 우리 한나라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중국의 단어 뭐라고 하죠? 한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어떤 민족? 한족. 다 여기 한나라에서 온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대한 그 한나라의 장수였던 한나라를 이끌었던 왕은요. 이름이 유방입니다. 이 유방의 캐릭터는 항우는 조금 듬직하고 우락부르락하고 되게 힘센 그런 캐릭터라면 유방은 나이가 2배 정도 많아요. 네, 한 50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20대 중반 정도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롭고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인싸 캐릭터.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 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인 초한승부라고 하는 것이 초나라와 한나라의 승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리고 초나라 한나라의 갈등은 우리 되게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장기판 있죠? 장기판에 파랑색 빨강색 그게 한자가 초나라 한나라입니다. 네, 장기판에서도 이어지는 굉장히 거대한 싸움. 결말은 한나라가 이기죠. 네, 그래서 우리 항우의 힘센 그런 장수들이 굉장히 고되고 약간 스파르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파르타로 막 억세게 하지만 우리 이 작품에서는 유방처럼 너그럽게 민심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경 지식 먼저 확보한 후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A 부분. 만고 영웅 호걸들아 초한승부 들어보소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화자는 이젠 초한승부,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청자가 나왔죠? 만고 영웅 보걸들아 이렇게요. 그래서 이 작품은요, 청자를 설정을 하고 있어요. 자, 정말로 이 작품의 내부에 있는 건지 외부에 있는지를 봐줘야 되는데 이 만고 홍월드라 라고 해서 화자는 우리 외부에 있는 독자들한테, 외부에 위치한 독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제가 갈래 말로만 설명드렸는데요. 바로 작가의 특징을 고려할 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좌창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관객 즉 청자가 되겠습니다. 관객을 지칭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러니 작가를 듣고 있는 관객들한테 얘기해요. 만고 영웅 호걸들아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중심 이야기 초한승부를 얘기합니다. 중심 소재이자 이 이야기를 끌어갈 핵심 얘기죠. 초나라와 한나라의 승부다 생각하면 됩니다. 한나라 전쟁. 그래서 이걸 들어봐라 라고 해서 말을 건네는 어조로 시작을 합니다. 가볼게요. 철인지용 부질없고 순민심이 으뜸이야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두 가지 키워드가 보입니다. 절인지용 그리고 순민심. 절인지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용맹하다 용자 보이나요? 네, 용맹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초한지에 대해서 제가 미리 인물하고 캐릭터 설명드렸던 이유. 자, 용맹함 하면 어떤 키워드, 어떤 인물이 떠오른다고요?
네, 제가 막 빡센, 네, 스파르타, 마동석 같은 아저씨, 항우 이미지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항우를 지칭을 한다, 항우를 의미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서술어 보세요. 절인지용 부질없대요. 왜요? 이야기하는, 즉 노래 부르는 작가의 창자는요, 이미 결과 알고 있죠? 누가 이긴다고요? 네, 한나라 유방이 이긴다고요. 초나라 항우 졌다고요. 그러니까 부질없다라는 얘기죠. 패배를 했으니까. 그리고 순민심이 으뜸이다라고 하는 거, 민심을 따르는 일이거든요. 백성들의 의견, 민심 따르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 이 작품은 벌써 주제가 나온 거예요. 뭐? 순민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의 핵심. 되겠죠? 자, 그러니 민심을 따랐던 한나라 유방이 이기게 된 결과의 원인을, 이유를 순민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한패공의 뱃만 배경, 한패공 밑에 나와 있지만 한나라 즉 유방이죠. 주석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필기 굳이 않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훗날 고조가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고조가 되는데 한나라 유방의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진짜 중국 사람들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또 진시황제, 만리장성 세웠으니까 불로초 막 구하시는 그분. 근데 그 진나라를 꺾은 게 바로 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위대하다고 옛날 사람들이 지칭을 하겠어요. 자, 아무튼 그 유방의 백만 배경이 구리산 하, 구의산이죠. 중국의 산이에요. 중국산 밑에 신면매복이라고 하는 거, 신면, 즉 10개의 방면을 얘기해요. 거기에 매복이라고 있대요. 숨어 있대요. 누굴 노리라고요? 누굴 노리려고요? 네, 초나라 항우를 노리려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포커스 맞추는 누구의 행동? 한나라 유방의 백만 대병 군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한나라 유방의 한나라 군사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군사들의 위치 매복해 있다. 그래서 대진을 둘러치고요. 초패왕을 잡으려째, 초패왕 한 번만 쓸게요. 여기에서 초나라의 왕, 초나라 항우. 이 항우를 잡으려고 한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초나라 항우 어떤 상황? 위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나라와 초나라의 대결 중에 지금 초나라가 불리해주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천하, 병마, 도원수는 표모걸식, 간신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서 또 간신, 네모칸. 간신은요, 한나라 신하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한나라의 신하들 중에 뭐 병법가, 아니면 신하, 병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타이틀 굉장히 길죠. 우리 고전 소설에서 보시면 도원수 많이 보셨을 텐데 우두머리, 군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자, 그러니 천하의 병마를 이끄는, 즉 병사들과 말을 이끄는 도원수, 우두머리, 바로 표모걸식 한신입니다. 표모걸식은요, 얘 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왜 국민 첫사랑, 누구, 이렇게 타이틀 걸듯이 한신의 타이틀이에요. 이 걸식이라고 하는 게 굶주릴 때 우리 주모한테 밥을 빌어먹는 그런 일화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설명하는 우리 한신. 다시 한번 누구 편? 한나라 편. 괜찮죠? 장대 높이 앉아 전병반마 호령을 합니다. 그래서 한신의 모습 얘기합니다. 그죠? 모습, 위엄,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 한 번만 더 추가할게요. 한나라에서는 유방, 여기서는 한패공이라고 나와 있고요. 유방과 이어서 한신의 모습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가볼게요. 우리 표현법들, 짚고 넘어가야죠. 표현법들 보시면 여기에서 청자 설정에서 돈호 괜찮고요, 여러분. 그리고 들어보소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말 건네는 어조 괜찮습니다. 말 건네는 형식.
그리고 철인지용 부질없고 순민심 으뜸이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대조적인 시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건 순민심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뭐 구체적인 숫자들 많이 나와요. 100만, 뭐 신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오강은 일천리요, 팽성은 오백리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강과 성이라는 단어 보이나요? 네, 강, 성, 즉 구체적인 공간, 구체적인 뭐 지명 나온다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죠? 예, 좋습니다. 오강, 팽성, 구체적 지명과 구체적 공간 나온다. 괜찮고요. 거기 위에서 즉 일천리고 500리라. 오강까지의 거리가 일천리, 횡성까지의 거리가 500리. 즉 거기까지의 공간에 대한 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됐죠. 거리, 구체적 수치로 제시된다. 요런 표현법들 나올 수 있으니 꼭 체크하길 바라겠습니다. 오강은 참고로 중국의 양쯔강을 의미하고요. 양쯔강까지 뭐 천리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계속 가볼게요. 그런데 거리거리 복병이고요. 두루두루 매복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복병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죠. 우리 매복해 있는 병사들, 매복이다, 잠복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항우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을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간계 많은 이자거는 패왕을 유인하고 산 잘 놓는 장자박은 계명상 취하월에 옥퉁소를 셀피불어 팔천제사 해산할제. 먼저 끊고 갈게요. 인물 2명 나옵니다. 간계 많은 이좌거와 산 잘 놓는 장자박. 뭐 거의 뭐 벌거벗은 세계사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좌거라고 하는 인물은 한나라 편. 역시나 장자방이라고 하는 인물도 한나라 편. 장자방은요, 장향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름으로도 많이 부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장향. 자, 이자거와 장자방 역시도 한나라 사람으로서 우리 유방을 도와주는데, 캐릭터 설명드렸어요. 유방 굉장히 인싸예요. 그래서 유방이 늙고 힘이 없을 수 있겠지만 파워가 세지 않을 수 있겠지만 좋은 인력들이 많습니다. 인싸여서.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나라의 힘이 굉장히 커진 거고요. 그래서 인물들의 이름이 많이 나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거 캐릭터 보세요. 간사한 계획이 많대요. 간사한 계략이 많대요. 그래서 영리한 거죠. 그래서 패왕을 유인합니다. 이때의 패왕 누구요? 초패왕 항우겠죠? 유인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초패왕을 유인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부분. 그 다음 계산 잘 놓는, 계산을 잘한다. 그래서 장향의 캐릭터는요, 굉장히 지략가고 전략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전략을 되게 잘 짜기로 유명한 장향은 계명산 취하월의 가을밤에 라는 거죠. 계명산의 가을밤에 옥퉁소를 슬피 불어 옥퉁소를 부는 거 중요합니다. 옥퉁소라고 하는 것은 피리 소리, 퉁소 소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소리를, 피리 소리를 슬피 불어서 팔천제사 해산할제라고 하는 거 주석 달려있지만 누구를 해산시켰냐면 네, 초나라 군사들을 해산시킨 겁니다. 초나라 군사를 해산시킨다. 항복을 유도한다. 라고 봅니다. 자,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선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을 조한지, 조한의 대결이라고 하는 건데, 조한 승부. 여기서 이제 한나라 편들이 좀 지금 바로 나열되고 나오죠. 자, 피리수를 왜 부냐면요. 초나라에 관련된 국가를 부릅니다. 자, 그러니 초나라 사람들만 거의 유명한 그런 노래들을 부르는데 한나라 사람들이 왜 초나라 노래를 부를까요? 이 상대방 초나라 군사들을 감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초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할게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할게요. 근데 상대방이 지략을 펼친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밥도 못 먹고 집에도 오랫동안 못 가고 집에 가고 싶어 전쟁통이니까요. 막 이러는 와중에 저 멀리서 적진에서 들려옵니다.
어떤 노래가? 애국가 혹은 아리랑이. 그래서 건너편에 아리아리오 아라라 아라리오 이렇게 불러. 그러면 어머 나 집 가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하면서 초나라의 노래를 들으며 우리나라에 관련된 노래를 들으며 집 가고 싶다는 생각하죠. 군대에서 이탈합니다. 쉽게 말하면 탈영합니다. 탈영해서 집 가요. 군대가 해산되죠. 와해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자방이 노린 거예요. 그래서 초나라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멀리 항우가 초나라의 노래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돼버리면 이 군사들이 해산을 하고 벌써 이만큼 먹혀 들어갔나? 해산을 해버렸나?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이러한 고사, 옛날 이야기를 따서 사자성어가 나오죠. 바로 옥퉁소 소리가 초나라의 나라에 있는 초나라의 이 노래가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그것을 초가라고 하고요. 초나라 노래요. 사면에서 울려 퍼진다라고 해서 동서남북에서 울려 퍼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면 초가가 되는 겁니다. 네, 사면 초가의 모습이 여기 구절에서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사면 초가 된다. 이제는 오고 가고 없고 이제 해산해야 되는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때는 마침 어느 때뇨 구추 삼경 깊은 밤에 하늘이 높고 달 밝은데 왜 그러기 슬피우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요. 어머 삼경 밤 11시에서 새벽 1시 감성 터지는 그 밤 시간에요 라고 하는 우리 시간적 배경 나오고요. 하늘 높고 자연물 나와 달 밝은데 외기록이 슬피운데요. 외기록이 동그란 별표. 외기록에는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슬피운데요, 여러분. 분위기. 그쵸? 애상적 분위기 고조시키죠. 집에 가지 못하고 지금 패배할 위기를 마친 사면초가 위기에 초나라 군사들의 심정을 대변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애상적 분위기 고조되고 감정이 고조될 수 있죠. 초나라 병사들의 기준으로 인해서는요. 자, 그럼 표현법 쭉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이런 것들. 뭐뭐는 뭐뭐요. 뭐뭐는 뭐뭐리라 라고 하는 대구법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거리거리 복병 두루두루 매복 반복 사용하면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자구 장자방 인물 열거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다시 한번 공간 나오면서 그리고 계절, 시간 나옵니다. 옥퉁소 감각적 이미지 중요해서요. 따로 쓸게요. 청각적 이미지. 외기록이 바로 쓸게요. 또 다른 청각. 그래서 우리 이자구 장자방의 인물 열것까지 넘어갈게요. 개개의 수심을 돋워주고 병방만리 사지 중에 잠 못 드는 저 군사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서 외기록이 덕분에 또 쓸쓸함, 외로움 그런 분위기가 더더더더 심화되고 객의 수심을 돋아줄 수 있대요. 자, 이때의 객은요 직역하면 손님인데요. 여기에선 진짜 진또배기 게스트 손님이 아니겠죠. 누구겠어요? 수심이 꼈어요. 안 좋은 일, 안 좋은 마음이 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수심이에요. 그럼 누구? 어느 나라 병사들? 네, 초나라 병사들을 얘기하겠죠. 초나라 병사들. 네, 수심을 돋아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면초가로 인한 진짜 나비 효과가 쭉쭉쭉쭉 나오네요. 계속 변방만리 사지 중에 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 거리가 떨어져 있는 즉 죽을 위기에 잠 못 드는 저 군사야 라고 해서 열악한 환경 나오고요. 전쟁의 의미죠. 이때의 저 군사라고 하는 이때의 군사가 어느 나라 군사인지를 여러분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예요 아니에요? 초나라 군사들이죠. 초나라 군사, 병사. 계속 너의 패왕 역진하여 라고 했을 때 이때의 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때 너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바로 또 초나라 군사겠죠. 초나라 이때의 패왕은요 항우가 될 거고요. 근데 그 항우가 어떤 위기가 닥쳤대요? 진다하다. 힘을 다한 거야. 힘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장중의 가운데에 죽을 위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우의 죽음 위기.
죽을 위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초나라가. 네, 왜요? 아까 뭐 4면에 뭐 10면에 심지어 매복을 하고 있고 네,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 호행호사하는 마음 사람마다 있거만은 너희는 호의하여 죽길 저리 즐기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선 호행호사 먼저 뜯어보면 좋을호예요.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혐오한다, 싫어한다 이건데 당연한 마음이죠. 사람마다 그래서 당연한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치예요. 뭐 사는 것을 좋아하고 지향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 거.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는 거.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너는 누구? 초나라 군사들이겠죠. 너희는 어이하여 죽기를 저리 즐기느냐라는 거죠. 너 이제 죽게 생겼어. 너 마치 죽는 거 즐겨 보여 라는 거죠. 그래서 죽을 위기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철갑을 고쳐 입고 날랭칼을 빼더니 그러니까 무기가 나옵니다. 철갑, 날랭칼, 무기. 천금같이 중한 몸이 전장 검은 되겠구나 라고 해요. 천금같이 중한 몸. 전장에 전쟁터에 호은 뭐요? 영혼 죽을 위기. 여기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 화자의 태도입니다. 초한지를 얘기를 하는데 누구 측면이 조금 포커스가 많은 것 같아요? 초나라. 그래서 초나라가 전쟁을 패하는 과정을 저렇게 그리는 건데 화자의 감정은 뭐? 되겠구나. 안타까움. 안타까워하는 거죠. 너는 진짜 귀중한 몸인데 너는 이제 죽을 것 같아 라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개개의 수심을 돋아주고 변방만리 사지 중에 잠못 든 저 군사야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도 청자 설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청자 설정에서 말 건네는 어조로 똑같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너 2인칭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즐기느냐, 설의를 통해서 안타까움, 만류하고 싶은 안타까움 또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참근같이 중한 몸, 지규법 중간에 나오면서 군화, 영탄으로 안타까움 마무리. 네, 정리되겠죠? 뒷부분. 오파여 나오면서 신세자탄하는 말이 내 평생 원하기를 금고를 올리면서 강동으로 가졌더니 불행이 해망하니 먼저 끊고 갈게요. 우선 오읍이라고 했을 때 까마귀 오자 보이나요? 읍. 우리 진짜 곡절이라고 해서 곡하는 거, 오열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까마귀가 오열하듯이 까마귀가 아주 소리를 꽤 지르듯이 아주 오열을 하는 겁니다. 슬픔. 오열하면서 신세 자탄, 한탄하는 말이. 그래서 이미 이제 죽을 위기를 감지한 거죠. 느낀 거죠. 내 평생 원하기를 금고를 울리면서, 자, 그러니까 내 평생 원하기를 일하면서 소망을 제시합니다. 소망. 금고를 울렸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고가 북고자예요. 북. 소고 아시죠? 소고. 네, 그거 할 때의 고자인데 그 북이 뭐냐면 승리의 북소리예요. 승리의 북소리. 이때의 강의 동쪽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초나라 고향 땅을 의미하겠습니다. 초나라 고향 땅으로 가졌더니 근데 불행이 패망하였대요. 그러니까 소망의 내용이 뭐라고요? 승리의 북소리 울리면서 초나라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 얘가 지향하는 소망은요. 긍정적인 소망이었죠? 소망 내용, 뭐? 승리 후에 고향으로 귀환하는 거. 근데 이 소망이 어떻게 돼요? 좌절되죠? 네, 좌절. 그 부분이 불행이 패망됐다라고 나와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이 꿈꿨던 소망이 좌절되고 그 소망과 현실이 대조된다. 현실이 대조된다. 다양하게 표현을 사용하면서 선택지 출제할 수 있겠네요. 되겠죠? 그러니까 승리를 꿈꿨는데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이 낯을 들고 부모님을 다시 뵈며 초강백성 어이보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졌으니까요. 어떻게 낯을 들고 부모님을 다시 뵈냐. 죄송스러워서 미안함. 초강백성 어이보리 부끄러워. 마지막 한탄하고 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한탄.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저희 이겼어요 이렇게 돌아오고 싶었는데 어떻게 낯을 들고 얼굴을 보고 부모님을 다시 뵈겠냐. 초나라강이겠죠. 초나라강 백성 어떻게 보겠냐. 우리 대표에서 나왔는데 라는 안타까운 절망의 상황. 계속 전전반측 이 측면으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 잘 못 자는 모양으로 생각하니 8년 풍진 다 지나고 먼저 끊고 갈게요. 고민이 굉장히 많은 모양. 8년 풍진, 8년 동안 풍진, 바람풍자의 먼지진이에요. 먼지가 8년 동안 있는 공간 전쟁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쟁터 다 지나고 정막 사창 빈방 안에 너의 부모 장탄수심 어느 누구라 알아주리 라고 해서 인물이 또 나오죠. 너의 부모라고 해서요. 부모님이 나옵니다. 이때 너의 부모 수심이 깊은 부모 어느 군사들의 부모겠어요? 네, 초나라 군사들이겠죠? 초나라 군사의 부모. 장탄 수심 누구야 알아주겠어 라고 했는데 이 부모님 어디 공간에 있는지 체크. 적막한 사창에 있대요. 그러니까 고요한 사창. 왜요? 아들이 없거든.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외로움, 쓸쓸한 분위기 조성해주는 빈방까지. 아시겠죠? 외로움, 쓸쓸한 분위기가 연상되는 그런 공간에 장탄, 아주 크게 탄식하고 걱정이 많은 탄식, 걱정이 많은 그런 부모님 어느 누구 알아주겠어 안타까움 보여줍니다. 계속 은하수 오작교는 1년 1차 보려마는 즉 은하수 오작교 누구요? 누구 떠올라요? 네, 견우직녀, 견우랑 직녀 7월 7석에 보죠. 7월 7일에 한 번 보죠. 자, 그러니까 견우직녀 바로 쓸게요. 견우직녀의 설화를 차용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차용, 인용. 자, 얘네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보지. 이 군사들 좀 8년대 전쟁터에 나가 있대요. 못 본다 이거예요. 견우직녀보다 더 못 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화 차용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법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내가 평생 원하기를 하면서의 이때의 내는 다시 한번 초나라의 입장일 거고요. 근데 불행히 패만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대조, 소망하고 현실하고 대조되어 있는 부분. 그죠? 그래서 북고와 패망의 키워드가 대조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초강 백성 어이보리 서리를 통해서 한탄 8년 풍진 다 지나고 빈방 안에 너의 부모 누구라 알아주리 서리 반복 설화 차용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너희는 어이하여 좋은 연분을 못 보느냐라는 거. 자, 그래서 이때의 너희는 초나라 군사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초나라 군사 좋은 연분 못 보니 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견우직녀는 한번 보지만 초나라 군사들은 한 번도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화 차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너희들은 한 1년에 한 번도 어떻게 좋은 연분을 보지 못하냐? 안타까움. 계속 초진중 장졸드라라고 해서 다시 화자가 바깥으로 작품 바깥의 외부에서 설정돼서 그 안쪽에 있는 초나라 진중들의 장졸들을 고르고 있죠. 초나라 군사들 청자 설정. 고향 소식 들어보서 이제 뭘 풀 거예요? 고향 소식 풀 거예요. 고향 소식 쭉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인물 또 나왔었죠? 부모님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난곡, 녹초 몇 번이며 고당, 명경, 부모님 다시 나와요. 그래서 네모칸 따로 칠게요. 부모님.
부모님 캐릭터 얘기해 볼게요. 남쪽 골짜기예요. 남쪽 골짜기에 녹색 풀입니다. 녹색 풀. 녹색 풀이 몇 번이고 바뀌었대요. 뭐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남쪽 골짜기에 풀떼기가 색깔이 몇 번이나 바뀌었대요. 막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런 거. 시간의 흐름. 그게 굉장히 많이 흘렀다. 근데 높은 이 집에 맑은 거울을 얘기하는데 요 소재가 어떤 캐릭터냐면 부모님과 연상되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효자손이라고 하는 소재가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효자손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올라요? 네, 부모님들을 선물해 주는 이미지. 빨간 내복하면 우리가 또 관습적으로 월급 타면 빨간 내복을 선물해준다 이런 관습적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고당 명경 맑은 거울 하면 부모님을 떠올리는 소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때의 늙은 부모님, 의문하여 바라보며 독수공방 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님 어떻게 한대요? 의문하여 바라본대요. 이때의 의가 의지의 의예요. 문에 싹 기대서 바라본데 누구 기다려요? 초나라 군사를 기다리죠. 그쵸? 아들을 기다리는 태도예요. 군사 기다림. 계속 독수공방 처자들은 즉 홀로 빈 방에 있는 처지들, 즉 남편이 없는 처자들, 우리 군사들의 아내겠죠? 이 와이프는요, 한산 낙모, 찰 한자입니다. 그리고 나무목 떨어지는, 나뭇잎 떨어지는, 즉 여기에서는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그 찬바람에 새 옷을 지어 놓은대요. 이때의 새 옷의 의미가 뭘까요? 새 옷 지어서 누구한테 주려고? 돌아오는 군사, 남편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이 군사, 남편에 대한 사랑 기다림이겠죠. 기다림. 그래서 날마다 기다릴지 태도가 대놓고 나와요. 날마다 기다려요. 그래서 허구한관 긴긴 날에 이마 위에다겠죠? 손을 얹고 산에 올라 바라다가 망부석이 되겠구나 라고 합니다. 소재 나와요. 망부석. 우리 망부석 설화 들어봤나요?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된 아내 이야기입니다. 망부석 설화라고도 하는데 즉 그만큼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기다림, 아내들의 외로움, 기다림, 이것을 심화시켜주는 소재로 망부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두 인물 나왔죠. 크게 초나라 군사들의 부모님과 처자들, 아내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둘 다 대상 모두 다 뭐 하고 있다? 네, 전쟁터 나간 초나라 군사 아들 그리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부모님 그리웠고 문 기대서 바라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처자들도 새 옷 지어놓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마 위에다가 산에 올라서 산이 제일 높으니까 산이 제일 높으니까 이렇게 손에 이마 위에 두고 계속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겁나 간절한 기다림이다 생각해주면 돼요. 뭐 학수고대하고 있다, 뭐 너무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너희는 어찌하여 좋은 연분을 못 보느냐 하면서 설의 소진중 장종 들아라고 하면서 부르는 청자설정 돈호 역시나 계속 말 건네는 형식. 시간을 해나왔고 부모님, 처자들의 처지, 구체적 나오고 있습니다. 처지, 구체적. 감각적인 심상은 따로 굳이 안 하겠지만 이런 건 놓치지 마세요. 찬바람 촉각적인 거.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영탄으로 마무리.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화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라고 들어가니 어린 자식 철없이 젖달라 짖어 울고 철난 자식 애비 불러 밤낮없이 슬피 우니 어미 간장 다 썩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선 부모님 나왔죠. 그 다음에 처자들 아내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낳은 어린 자식 나옵니다. 네모칸 똑같이 칠게요. 그래서 이 철없이 젖달라고 지져 울고 왜요? 애비 부른대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아버지 뭐예요? 네, 초나라 군사요. 이렇게 메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란 자식 애비 불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애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초나라 군사겠어요? 밤낮 없이 슬피 우니 어미 간장 다 썩는구나. 이때의 간장은 내면 애간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속상하다, 안타깝다, 슬프다. 그래서 지금 어린 자식도 아버지를 뭐하고 있다? 그리워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 부분 가볼게요. 남산하의 장찬밭은 어느 장부가 내어주며 이웃집의 빚은 술은 누구를 대하여 권할쏜가. 자, 여기서 중심 소재 나옵니다. 장찬밭, 밭 동그라미. 이웃집의 빚은 술. 밭하고 술 소재 정리하고 꼭 복습해야 됩니다. 우선 남산 밑에 요까지는 괜찮죠, 여러분? 장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밭이에요. 그러니까 소밭한 텃밭 같은 경우는 그냥 와이프 혼자 할 수 있겠죠. 근데 엄청 큰 밭은요, 힘이 센 우리 남편들이 필요해요. 근데 어느 장부, 어느 남자가 갈아주겠냐 이거예요. 왜요? 초나라 군사들 전쟁터 나가 있고 심지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재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집에서요, 다 같이 술을 만들었나 봐요. 아내와 자식은 밖에 나가 있고 아내들끼리 막 만들었나 봐. 근데 그 술을 나눠 먹을 남편이 돌아오지 않네요. 더 안타까움을 심화시켜주는 그런 파트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묶어서 정리할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남편, 아들 여러 가지 지칭할 수 있겠지만 초나라 군사가 즉 남편으로 나오잖아요.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아들로 나오잖아요. 부모에게서는 기준으로는 이 초나라 군사가 부재하는 상황을 그래서 그 부재 상황으로 인한 비극성을 심화시켜준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느 장부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누구를 대하여 권하겠니? 라고 하는 안타까운 태도 서리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첨전고후 우리 앞전자의 뒤우자예요. 앞을 보고 뒤를 돌아보며 바라보니 구리산 아까 나왔던 중국 산 이름입니다. 구의산 중국산 거기가 적병이다. 그러니까 적진들이다. 적이다. 라는 생각이죠. 자, 한왕이 간호할사 불산 한국 하울이다. 라고 하는데 우선 우리 안 까먹었죠, 여러분? 한왕 오랜만에 등장하네요. 한나라왕. 한나라왕 누구? 유방. 한나라 유방. 훗날 고조가 되는 한나라 유방입니다. 그 유방의 캐릭터 다 대놓고 나와요. 관우하다. 별표. 관우하다의 관이 뭐냐면 여러분 관대하다 들어봤죠? 후가 후덕할 때 후인데 뚱뚱하다는 의미 아니고 넉넉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넉넉. 관대하고 넉넉해서 아까 얘기했죠. 여유로운 이미지. 나이가 좀 지긋하지만 인싸고 여유로운 이미지라고. 그래서 유박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합니까? 초나라 애들한테 뭐라고 해요? 야, 항복한 군사, 항군. 살인을 안 하겠다 이거예요. 죽이지 않으겠다. 즉, 이 항복하면 죽이지 않겠다. 항복하면 살리겠다. 살려주겠음. 그래서 우리 이 불살항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왕의 행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자는 저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관우하다. 초나라 군사야, 너 항복하면 내가 받아줄게, 너 안 죽일게 이렇게 얘기해요. 논외지만 초나라 항우는요 자신의 군사들의 파이팅 막 이런 사기를 충전시키고 그리고 기라고 하죠. 군기. 그 군기를 빡세게 하기 위해서 자기 병사들도 막 죽이는 그런 빡센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조돼요.
용맹하고 힘 잘 쓰고 싸움 잘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대조되기 때문에 이 역사적으로 현대 관점에서 더 높이 평가받는 겁니다. 누가요? 유방이.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그래서 얘기하죠. 화자의 태도 나옵니다. 가련하다. 초패왕은 어디로만 갈 거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초패왕 다시 한번 체크. 인물 꼭 구분 질 수 있어 줘야 됩니다. 초패왕 누구라고요? 예, 저희 써놨죠. 항우. 그래서 우리 초패왕 항우의 캐릭터 다시 한번 정리. 초나라 항우는요, 우리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얘는 일단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패배할 것이라는 건 알아요. 패배를 짐작하고 있어요. 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항복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의지가 있는 거죠. 빡센 캐릭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결국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항우는 한나라 유방님 저 받아주세요.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아까 살려주겠다고 했잖아요. 항복하면.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을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련하다 라고 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오는 거지. 심정이 나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서리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작자미상의 초안가였고요. 내용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유행하여 현재까지 정해지는 작과 좌창의 일종으로 아까 제가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이 좌창이라고 하는 것은 앉은 자리에서 노래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초나라 한나라와가 싸웠을 때 한신이 진을 치는 장면 처음에 한신 나왔던 거 기억하나요? 네. 한신이 이렇게 진을 치고 매복했었죠. 그리고 장자방, 장양의 옥퉁소 소리에 초패왕 항우의 군사들이 자기를 잃게 되는 장면. 그러니까 우리 이 백만 제자들이 하산을 한다, 해산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해산을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좌절되는 장면, 그리고 항우의 한탄 장면. 마지막 구절이죠. 좌창은 서도 소리에 해당하고 앉아서 하는 소리라고 얘기했고요. 사설이 길고 동그라미, 사설이 길고 통절로 되어 있다. 절이 분절이 아니라 통절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절이 안 돼 있다. 한문투가 많아요. 수심가조, 그러니까 수심, 근심이 가득한 애상적 어조로 마무리한다는 뜻이고요. 원전에 있어 그것을 각색한 경우가 많고 노래들은 소리를 전문으로 하는 예능인 집단에 의해서 전등되었다가 이어진다. 그리고 항우충도 양반 사대부 계층이거나 그에 필적하는 경제적, 지적 기반을 가진 집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양반 사대부 계층 아니면 경제적 지식 기반을 가진 집단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지금 이 이야기도 우리가 초안지에 관심이 있거나 삼국지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매니아층이라고 하죠, 요즘엔. 근데 사대부나 양반들이 이런 이야기에 관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애니 덕후들처럼 아는 사람들만 아는 경제적 또 지적 기반을 가진 어떤 여유로운 사람들, 뭔가 저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타겟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주제는 초안승부의 패배, 위기에 놓은 초패왕의 심정을 포커스를 두고 있고 거기에 죽음을 맞이할 병사들의 애통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초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애통하게 또 가련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사, 본사, 결사, 구성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두 번째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철이에요. 또철이라고 제가 닉네임을 짓는데 네, 정철이 그만큼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장진수사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정철이 제일 잘 쓰는 우리 가사가 아니라 시조인데요. 이 시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최초의 사설 시조니까. 어머, 국문학사적으로요. 최초의 사설 시조라는 타이틀을 붙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문학사적으로. 이때의 주가 술주자입니다. 지인이 마시다, 권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술을 권하는 권주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설시죠.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초장입니다.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라고 얘기해요. 꽃 꺾어 산 놓고 무진무제 먹세 그려 라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뭘 먹자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제목과 이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주자가 무슨 주자라고요?
네, 술주자라고요. 술주자. 그래서 한 잔 무엇을 목조가 빠졌는데 술을 먹자고 지금 권하는 상황입니다. 괜찮죠? 네, 칠판이 좀 더러워서 좀 지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번만 한 잔. 이때는 술이고 그것을 먹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술을 권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권주가의 성격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는 뭐냐면 꽃 꺾어 산 놓고 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요즘은 뭐 여러분 당연히 마시면 안 되고 여러분은 이렇게 드라마 영화 때 보면 술 먹는 게 야, 한 잔, 두 잔, 몇 병 먹었어, 몇 잔 먹었어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몇 병이 아니라 이렇게 몇 잔으로 이렇게 한 잔, 두 잔 이 꽃을 꺾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잔 먹었어요, 두 잔 먹었어요, 세 잔 먹었어요, 네 잔 먹었어요 이렇게 하듯이 꽃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술을 세었대요. 근데 이런 행위는요 굉장히 사대부들의 여유롭고 넉넉한 그런 풍류적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풍류적인 태도, 풍류적 행위, 여유롭게 술을 마시는 이미지이니까요. 자, 그래서 무진 먹새그려 무진장 먹자, 때려 먹자 막 이래요. 먹고 죽자 뭐 이렇게 풍류적인 행위로 이제 술을 먹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전체적으로 되게 낭만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선택지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술을 권하니까요. 넘어가기 전에 초장의 형식적인 특징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정리할게요. 우선 한 잔 먹새그려 묶어볼까요? 얘를 만약에 A라고 지칭해볼게요. 아우, 눈치채셨나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걸 또 A라고 지칭을 해볼게요. 요거는 B라고 지칭을 하고 얘는 A라고 지칭을 할게요. 왜 A예요? 먹새그려가 반복되기 때문에 먹새그려. 그러면 이 초장은요 무슨 구조라고 하죠? AA, B, A 구조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해되셨을까요? 네,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요것을 그냥 A라고 본다면 이 먹새그려를 중심으로 이 먹새그려가 또 한 잔이라고 했을 때 또가 추가됐죠. 그래서 얘를 A라고도 하지만 A-라고도 뭐 지칭을 합니다. 형식적인 특징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도 A가 또 변형됐으니까 A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 B, A 구조다 혹은 A, A 다시, B, A 다시 구조다. 둘 다 맞게 해주시다라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게 해줘요. 네, 이것은 반복이 되고 변화가 된다, 변주가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A, B, A 구조에서 이 B가 격식을 깬 거잖아요. 그래서 파격이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의 효과도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복은 무조건 운율. 그리고 구조상 형태적 안정감 굉장히 많이 됩니다. 형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네, 표현이 너무 많아가지고 숨이 차네요. 막. 자, 보자. 그 다음, 중장.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우회 거적 덮어 주리여 라고 해요. 어머! 이 사람 이런 말 해요. 내가 죽으면, 뭐 이래. 그래서 요거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는데요. 뭐 전제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게 지게 위해. 내용 중요하세요. 꼭세 표시 다시 거적 덮어 줄이어 매어 가나 까지. 자, 의미 보시면 우에 위에 거적대기라고 해서 멍석 그 지푸라기 볏짚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이어접기 연철해가지고 덮어 줄이어 매어가지고 무엇을 시체를 시신을. 그래서 우리 사극들 보면 지게 보셨죠? 이 어깨에 매는 거 여기에 시신을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거적대기로 멍석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무덤으로 가는 거. 그것을 보여줘요. 초라해요? 화려해요? 죽음 자체가? 초라하죠? 여기 쓸 공간 없어서 밑에다가 바로 쓸게요. 초라하고
쓸쓸한, 또 어쩌면 가난한 죽음이겠습니다. 이런 죽음이 있고요. 또 다른 죽음, 유소보장에 만인이 우러나네. 이런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유소보장은 이때의 장이 비단장이자 거기에 만인, 여러 사람이, 만 명의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울고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멍석말이 지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죽음이 있고요. 관이 이렇게 있으면 비단 장막이 이렇게 쫙 깔려요. 상여라고 합니다. 상여. 이런 상여로 사람들이 막 둘러싸가지고 막 울어요. 뭐 좋은 죽음은 세상에 당연히 없지. 호성이라는 건 없지만, 네, 여기서는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그런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대비죠. 가난하든 부자든 죽는 건 똑같아요. 죽음이라는 건 동등해요. 그런데 상황 자체가 대조됐다, 대비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중요해가지고 바로 좀 쓰면 대조, 대비되지만 너무 중요한 건 요거. 가난하든 부자든 죽음이라는 소재는 동등하게 온다. 차별 없이 온다 이거야. 재벌이든 그지든 다 똑같이 죽는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 어옥새. 억새라고 하는 풀 들어봤죠? 갈대처럼 생긴 거요. 그래서 우리 억새풀. 그 다음에 속새잎이라고 해서 뭐 억새 방언이다, 속새잎 따로 있다 뭐 하는데 어쨌든 식물이에요. 돛과나무, 떡갈나무, 나무 종류요. 백양나무, 지금으로 버들나무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거기 숲에 가기 곧 가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우러내나 이 주변에 숲까지 묶어서 뭘 해주고 있냐면 무덤 주변의 식물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주변 풍경 제시하고 있는데 나무, 풀 이런 소재들을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니은 가볼게요. 누른 해, 누렇게 뜬 해, 네, 색깔 얘기하는 거예요. 흰색 달, 가랑비, 붉은 눈 내릴 때, 소소리 바람 불 때, 뉘 한 잔 먹자 했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니은에서 시간적인 표현들 쭉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물들 나오고 있는데 더 쉽게 설명드리면 자기가 술 먹고 싶을 때예요. 어머나. 술을 마시고 싶을 때 그 시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문을 쭉 나열하면서. 알겠죠? 그러니까 해가 뜨나 달이 뜨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다 술 먹고 싶어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누가 한 잔 먹자 할고 별표 죽어서 내가 술 먹고 싶어도 술 못 먹는다 이거예요. 어머, 그러니 누가 먹자 하겠어 라고 하는 허탈함, 허무함. 우리는 이걸 인생의 덧없다라고 표현하고 무상감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당연히 내표적인 의미, 다른 정서, 후회라고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누가 한 잔 먹자고 하는 사람 없겠다라고 하는 뭐 외로움도, 쓸쓸함도 다 연결해서 맞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아무도 오지 않는 무덤이죠. 당연히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오겠죠. 그런데 매일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잔 하겠어. 난 맨날 술 먹고 싶은데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하는 한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용 크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우리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 휘탈한 불재 위우친들 어떠하리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요런 시간 다시 한번 묶어서
무덤 위에 잔나비라고 했을 때 이때 잔나비 뭐 뮤지션 이름도 있죠. 원송이. 네, 원송이. 휘파람을 불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세요. 이 정철, 화자 죽었나요? 안 죽었죠. 지금 미래 상황 가정해가지고 이 몸 죽은 후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나서 이미 전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죽음을 전제했다. 그리고 상황 가정을 하면서 이미 나 무덤 위에 이미 죽었어. 그걸 전제화 해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잔나비가 휘파람 분다, 휘파람 분다라고 하는 이때 휘파람 소재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무상감을 강조시키고 그 분위기를 강조시키는 심화시켜주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미우친들 어떠하리라는 거. 술 먹고 놀자. 이거예요. 나 지금 나중에 죽고 나서 후회하기 싫어. 지금 욜로로 나 살래. 나 술 먹을래. 이거예요. 자, 그러니 미우친들 어떠하겠어? 술을 마시자, 우리 놀자라는 얘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후회도 소용없다라고 해서 우리 술을 마시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고요. 덧없음을 느끼면서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을 통해서 술을 계속 먹자. 권주가의 성격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표현법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표현법 정리합시다. 자, 이 몸 죽은 후면 가정. 대조 대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굳이 따지자면 쥐개 위에 덮어서 줄이어서 난다 하면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우러내었다 여기에서는 우리 청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감각적인 심상도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억새, 속새, 덕가나무, 떡갈나무, 뭐 버들나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무 풀 소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열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풍경 자체는요, 분위기 굳이 따지면 쓸쓸함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억새풀 이미지가 막 화려하고 꽃, 장미꽃 막 핀다 이런 거 아니잖아. 쓸쓸함. 그리고 누르날, 흰달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색채 이미지. 가랑비, 굵은 눈, 바람 이런 자연물 혹은 술 마시고 싶을 시간 이런 것들 열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열. 위항자 먹좌알고 서리. 하물며 무덤 위에 원숭이가 휘파람 불 때 뉘우친들 어떠하리? 이렇게 해서 서리로 마무리. 되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기가 지금 이미 죽지 않았어요. 아직 당연히 안 죽었죠. 네, 죽으면 어떻게 써요?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 미래 상황을 가정화해서 우리가 미래를 현재화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현대적인 관점으로 분석해보면 그런 용어들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거 중심으로 뒷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의 장진주사였고요. 주가 술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작품은 중요한 이유가 해제 읽어볼게요. 국문학 사상 최초의 사설시조로 우리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정철의 고방한 성품이 잘 드러나 있는 권주가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니 정철 캐릭터를 설명을 할 때 되게 털털하고요. 막 호방하고 풍류적인 거 놀 줄 알고 약간 인싸 느낌, 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방한 성품. 그리고 술을 권한다, 권주가. 수상에선 꽃을 꺾고 술잔 술을 셈하는 낭만적 분위기. 중장에서는 무덤에 가는 모습. 그리고 세월이 지난 무덤에 찾아와 술을 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상황. 종장에서는 나중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인생의 무상감 그리고 현재의 즐거움에 충실한다.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지금 즐기자. 까르페 디엠. 아시죠? 까르페 디엠을 되게 강조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술을 권하면 인생의 무상감을 잊으려고 하는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이 술을 권하며 술 취할 것을 권유하는 권주가 성격. 이 몸이 죽은 후에 이 몸에게 술을 권한 사람이 없을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 후회하고 쓸쓸하고 이런 거. 그리고 나중에 살아있을 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 것을 죽은 후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은 아까도 표현법 어떤 선택지로 나온다고요? 미래 상황이에요. 그죠? 죽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현재화를 시키면서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상을 해서
내가 나중에 먼 훗날 내가 죽게 된다면 뭐 이런 거. 네, 상상 밸런스 게임처럼 너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이런 것을 이미지를 그려봤을 때 아무도 술 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을 때 많이 먹어두자. 죽고 나서 못 먹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현재의 즐거움을 충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작품 공부를 했는데요. 초안가부터 우리 장진주사까지 같이 공부를 했는데 두 작품 모두 다 각각의 성격 그리고 살짝의 배경 지식이 좀 들어가야 사실 이해가 되는 작품이라 여러분이 좀 틈틈이 같이 반복해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